사이다 무비튼. 얼마 전 외할머니가 110세라는 경이적인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우리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쉬는 장소 겸 먼 곳에서 온 손님들에게 숙소처럼 제공됐다. 그때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 사촌동생한테 보기 좋게 당했다. 나는 말하자면 오타쿠였고 내 방에는 각종 피규어, 모형, 게임, 만화책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내 방은 열쇠를 채워놨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부순 후 방에 들어갔고 대강 피규어 38개, 프라모델은 셀 수조차 없는 상태. 너무 많이 망가져서 파악 불가능 상태로 망가져 있었다. 내 방 소파에는 주스잔이 엎어져 있었고 노트북에도 쏟았는지 키보드가 말을 듣지 않았고 사운드보드도 상태가 안 좋았다. 만화책도 소설도 거칠게 페이지를 넘기고 한 끝을 접어서 표시를 남긴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다. 블루레이 디스크 한 장은 금이 가서 재생 불가, 흠이 생긴 곳도 여러 장, 확실하게 15장은 재생 불가였고 중간에 음이 튀는 건 30장 이상. 만화책이나 PC 버전은 그래도 초판이나 한정판은 적었지만 피규어나 한정판 모형, 블루레이는 이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았다. 특히 피규어는 이벤트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가 높아서 옥션에도 출품되지 않는 귀중품들까지 망가졌다. 이미 절판됐거나 특수 주문한 것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까지 손실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에 달했다. 장례식 준비를 마치고 잠시 집에 들렀는데 거실에 있을 리가 없는 모형의 잔해와 게임, DVD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사촌 형수가 미안해요. 우리 애가 조금 망가뜨린 것 같아요. 라면서 웃으면서 때우려는 액션을 취했대. 놀란 가슴으로 방으로 뛰어간 나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대.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대. 절망 그 자체, 이 세상에 종말이 온 듯한 분노로 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대. 그런데도 사촌 형수는 전혀 미안해하지도 송구해하지도 않았대. 애가 그런 거라나 뭐라나. 장난감 정도로 갖고 뭘 극감 만화책이 어쩌고 무식한 소리를 늘어놨는데 나한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대. 이 집을 리모델링할 때 내 방은 내가 전액 지불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했고 특히 내 방에는 피규어와 모양의 디스플레이도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부스러기와 잔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를 절규하게 만들었대. 그런데도 사촌 조카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지금도 내 컬렉션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중이었대. 사촌 형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도 아이고 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감탄사를 내뱉을 뿐 아이를 말릴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대. 오히려 아이는 내 컬렉션을 망가뜨리고 놀면서 대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재밌게 놀았어? 라고 장단을 맞추는 대환장 무개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살기를 느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정도로 분노에 찼다. 나보다 조금 늦게 사촌형이 들어왔는데 집안 광경을 보더니 거의 멘붕이었다. 자기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나서 나한테도 사과했다. 조금 망가뜨렸다는 변명을 들었을 때는 거실에 있던 프라모형 정도려니 하고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내 방에 올라가서 폭탄이 떨어진 현장을 본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내 기억력이 불투명하다.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도 괜찮아, 그 말만 반복해서 했다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런 와중에도 외할머니 장례식, 입관, 화장까지 이어지는 장례 절차는 차질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대폭주했다고 한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사촌형 부부가 나를 찾아왔는데 변상할 테니 견적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나도 지난 한 주간 방 정리를 하면서 뭐가 망가지고 뭐가 멀쩡한지 체크를 했었는데 프라모형은 개수를 세는 걸 포기했다. 사촌형은 오타쿠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서 대강 보고도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아이템이 여러 개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청구될 거란 건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선 성금이라며 그 자리에서 나한테 50만 원을 줬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촌 형수가 버럭 화를 냈다. 애가 실수한 걸 가지고 무슨 돈을 받아? 그것도 이렇게 큰 돈을! 라고 막말. 삼촌은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았대? 라고 침을 튀어가며 나한테 막말을 했다. 그러자 사촌형이
그럼 내가 지금 당신 가방이며 구두 망가뜨려 줄까? 그거랑 이거랑 하등 다를 바 없는 일이야. 라고 격노했다. 형의 기세에 눌려 형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혼자서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건 멈추지 않았다. 아직 전부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파악이 덜 된 상태였고 정확하게 분석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그날은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파악한 건 수리 불가능한 피규어가 38개, 모형이 한정판만 추려서 41개, 블루레이 DVD 박스가 9개, 디스크가 단품으로 33장, 오염된 책이 45권, 노트북이 마더보드까지 망가져서 복구불가 폐기 처분, 소파는 클리닝만 했으니까 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쳐도 정가를 계산 기준으로 약 3,140만 원에 도달했다. 엄격하게 따지면 나머지 소장품도 재기불능 정도는 아니지만 흠집이 생기거나 도료가 벗겨진 것들도 다수 있었고 내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 피규어와 미디어 상품도 있었다. 그 중에는 케이스가 오염되거나 망가진 블루레이도 있었지만 그건 견적에서 뺐다. 그리고 또 모기동 전사 프라모델은 개수가 너무 많고 내가 복구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판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의 견적에 올리지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수리를 하더라도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니고 소요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청구 금액은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사촌이란 점을 감안해서 내 나름대로 상당히 봐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다시 왔을 때 견적서를 보여주자 역시 형수는 내 예상대로 펄쩍 뛰었다. 지금 누굴 속이려고 이래? 저딴 장난감을 이런 거금을 주고 샀단 거야? 이참에 우리 집 기둥 뿌리를 뽑을 작정인가 본데 내가 그 수법에 놀아날 것 같아? 지난번에 50만 원 준 것도 아까운 판국에 뭐가 어째? 라면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내 짜증을 돋궜다. 그래도 사촌형한테는 미안하단 말을 들었는데 형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조카놈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만큼 양보를 했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형수를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었다. 그나마 사촌형은 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옆에서 보고 눈치챘는지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야. 물건 가치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벌써 다 잊었어? 라고 형수한테 한마디 하더니 나한테 다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라. 라고 정중하게 머리까지 숙였대. 내 입장에서는 사촌 형수의 태도가 거슬렸지만 사촌 형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형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대.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사촌 형이 내 통장 번호를 물어보길래 알려줬더니 바로 입금해줬대. 50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형수를 어떻게 설득해서 이 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었지만 그러고 나서 형수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 있었고 돈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형과 형수는 돈 문제로 크게 마찰을 빚었는데 물론 형수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형은 아이가 저지른 일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대판 싸움이 났다고. 그러자 형수가 자기 편을 늘리려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이번 일을 말하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으나 두 분은 애를 어떻게 받길래 몇천만 원씩이나 청구서가 날아오냐고. 형을 불러서 다시 자초지종을 물었고 증거사진을 보여드리자 난장판이 된 집안과 금액을 듣더니 두 분은 다시 경악하시면서 곧바로 돈을 빌려주셨다고 한다. 알고 보니 형 장인도 왕년에는 나처럼 굿즈 수집에 열성이셨다는데 결혼 후에는 자기 취미에 몰입할 만큼 금전적 여유가 없어져서 그만두셨다고 한다. 하지만 굿즈의 가치는 알고 계셨대. 장난감이라고 해서 애들 가지고 노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며 형수가 온갖 욕을 다 먹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냐.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설교를 하셨다고 한다. 형수도 자기 아버지의 성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막판에는 눈물을 보였다나 뭐라나. 형 장인어른은 물건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이었는지 내가 상당히 인정을 베풀었단 것도 알아주셨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씀까지 전해오셨대. 내가 열심히 수집한 애장품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만 보상금도 받았고 나의 애장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대. 그 후 조카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엄하게 꾸지람을 당했고 당분간 외할아버지한테 인성교육을 단단히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형수는 빌려준 보상금을 갚기 위해 반강제로 알바를 시작했다는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편의점과 슈퍼에서 파트 근무를 할 거라고 한다. 다 자업자득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